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쌍분동 커피를 운영하고 있고요. 도봉구에서 나고 자라서 40년째 도봉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광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봉구 창이동에서 지금 40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어릴 적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집은 그때 당시는 연립주택이었고, 그리고 집 양쪽으로는 농협쌀창고라고 정부미를 보관하는 엄청 커다란 창고가 2개가 있었어요. 거기서 동네 형들과 뛰어놀고 같이 즐겁게 놀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 곳이 다 이제 공원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거단지가 다 들어왔죠. 그러면서 제가 놀고 지냈던, 뛰어놀았던 그 공터는 이제 다 없어지고 제 머릿속, 마음속에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지금 창림초등학교라고 우리 초등학교가 있는데, 도봉구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커다란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부모님 몰래 동네 형들과 이제 무리지어서 물방개도 잡고 거기서 개구리도 잡았던 것들이 막 떠오르고 해요.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논밭이었던 곳이 아파트가 다 들어섰고, 놀이터였던 곳이 학교가 들어서고, 그런 식으로 점차 발전되면서 아무래도 도봉구로 많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발전하는 모습이고, 또 도봉구에 사는 지역 주민분들이 늘어나야 아무래도 상권도 발전되고 모든 게 다 발전될 수 있는 거여서 그렇게 바뀐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저는 건축 토목 쪽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한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당시만 해도 신흥대학, 신흥전문대학이었고, 학교에서 이제 건축기계, 토목기계 관련해서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 관련, 그리고 토목 관련된 회사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는데, 했던 일이 제가 설계 업무였어요. 설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시만 해도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야근이 굉장히 많았고, 야근을 뛰어넘는 철야 근무도 많았고, 날샘 근무도 많았고, 되게 많이 육체적으로 좀 힘들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힘들게 일했고, 한 번은 이제 각 시공사별로 컨소시엄이 꾸려지고 이제 경쟁 설계에 한번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경쟁 설계였기 때문에 의욕이 불타올랐죠. 그렇게 해서 불타오르게 일을 하다 보니까 눈을 감지 않고 뜬 눈으로 일을 한 시간이 64시간이었어요. 연속으로. 한 번도 잠도 안 자고 연속으로 일한 시간이. 그렇게 해서 성과물을 제출을 하고, 남들 출근하는 시간에 저는 이제 아침에 퇴근을 했죠. 퇴근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순간 제가 엄청나게 큰 행복을 느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 행복은, 그 커피 한 잔이 저에게 주는 그 시간과 그 맛과 그 모든 행복은 지금 생각해봐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저한테 큰 행복이었는데, 문득 이 행복을 나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바로 창업을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도 했고 아이도 태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롭게 모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 부담이 컸죠. 그래도 저는 이제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는데, 만약에 40대가 넘어가서 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된다면 그 어떤 도전도 욕심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와이프와 협의를 해서 사직서부터 냈어요. 사직서부터 내고
커피를 배웠죠. 배우고 준비를 하고 학원도 다녀보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문득 이제 계속 부동산도 찾아보고 했는데 왜 내가 사는 이 도봉구에는 좀 정말 멋스러운 카페가 없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뭐 주말에 여자친구와 같이 어디 데이트를 하러 간 코스들을 생각해 보니까 가장 많이 간 데가 이제 삼청동, 그리고 두 번째가 이태원, 그리고 가로수길. 다 도봉구에서 벗어난 지역이었던 거였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우리는 그쪽 지역을 방문할 때는 어디 뭐 놀러 가고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공간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도봉구에도 누구나 매우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도봉구에서 계속 이제 매물을 찾았던 거죠. 찾다가 너무나도 운 좋게 이곳을 이제 알게 되었고, 처음 보는 순간 확신 아닌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해보고 싶었던 주택개조 카페였고, 당시만 해도 삼청동 거의 대부분이 주택개조 카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추구했던 방향과 너무 맞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분들한테 합리적인 금액과 최고의, 뭐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걸 다 이제 갖춰서 이제 제공해 드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여기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고향이 이제 서울 도봉구죠. 서울 도봉구인데, 그래도 제 부모님은 서울이 아니시기 때문에 명절이 때마다 이제 주로 시골을 가죠. 시골을 가면 할아버지도 뭐 살아 계셨고 할머니도 살아 계셨고 그리고 친척들 다 모이고, 정말 그 누구도 모든 가족들이 근심 걱정 없이 웃으며 떠들고 신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죠. 정말 마음 편하게. 그게 고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시골집은 이 집 구조와 같이 단독주택의 기와집이었는데, 물론 크지는 않았어요. 그 모습을 서울에서 보기는 점점 어렵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만약에 도봉구를 떠나더라도, 또는 지금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도봉구를 떠나시고 나중에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이곳에 방문하셨을 때 고향에 대한 추억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최대한 모습을 바꾸지 않고 오래전 모습 그대로 계속 변치 않게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고, 제 SNS에서 인사말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편히 쉬고 싶은 공간, 편히 기대고 싶은 공간이라는 인사말이 있어요. 그거는 뭐 특정 대상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이곳이 고향이신 분들이 언제 아무 때나 오셨을 때 그냥 편하게 쉬실 수 있고 편히 기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오히려 그거를 최대한 이용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특히 대학생들. 물론 오픈을 하고 초반에는 손님도 별로 없었죠. 하루 몇 시간, 4-5시간 서 있어도 손님 한 번 없던 그 시절이 지나고 조금씩 이제 젊은 친구들이 방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펴고 공부를 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눈치를 봤겠죠. 근데 저는 그 눈치 보는 모습이 오히려 제가 미안했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쉬고 싶은 공간, 기대고 싶은 공간을 내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곳인데, 정작 그들은 처음에 이곳으로 왔을 때 쉬지 못하고 눈치 보고, 기대지 못하고 또 눈치 보고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콘센트도 추가 설치하고 스탠드도 그때 당시에 설치하고, 그래서 대학교 친구들 그리고 취업준비생들도 많이 왔어요. 취업준비생들도 뭐 오전에 와서 밤에 갈지언정 그들이 편하게 이 공간에서 공부도 하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그 모습을 저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매출을 떠나서 그냥 뿌듯했어요. 뿌듯했고, 결국 그 친구들은 다 잘 돼서 결혼했다고 연락 오고, 가끔 명절 때 와서 또 찾아와서 잘 지내셨냐고 인사도 하고, 어찌 보면 그들한테는 이제 제2의 고향이 된 것 같죠. 네.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그래도 지역 주민분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해 주실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곳에 입점하기 전에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모습이 정말 어찌 보면 촌스럽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죠. 근데 당시만 해도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또 그때가 현 시점이었기 때문에 촌스러운 걸 많이 못 느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없었어요. 뭐 젊은 층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공간들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응답하라 1988 드라마 보시면 뭐 봉황당이라는 비금속방도 있고 뭐 다양한 구멍가게도 있고 거의 그런 모습과 비슷했어요. 거기서 조금 더 현대화된 모습일 뿐이었지, 그러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젊은 친구들은 수유, 노원, 뭐 대학로 이렇게 많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고요. 처음 오픈했을 때는 밤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1시까지 영업을 했기 때문에 다 불이 꺼지죠. 모든 상가들이. 요 길은 다 꺼졌고, 요 옆길 지금 쌍리단길 메인이라고 불려지는 112길이라든지 뭐 요 옆길 같은 경우 다양했죠. 철물점, 세탁소, 지금은 다양한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미장원, 미용실 이런 간판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정말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따뜻한 모습. 그리고 제가 이곳에 들어오고 나서 2015년 12월에 오픈했는데 조금씩 변화가 생겼던 거는 한 16년 여름, 또 가을 이때부터 조금씩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일 먼저 파스타 집들도 많이 생겼어요. 뭐 트라토리아진도 생겼고 노말 키친도 생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카페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그리고 양식이 아닌 뭐 한식, 중식 뭐 다양하게 들어왔어요. 다양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젊은 친구들이 반응을 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반응을 했는데 근처 대학교 학생들이 매우 많이 왔어요. 매우 많이 왔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스컴 아닌 매스컴에 노출이 조금씩 되고, 그리고 응답하라 1988 드라마가 나오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양한 업종의 젊은 사장님들이 많이 들어왔죠. 대학생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핫해졌어요. 이 공간이 핫해졌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유행했던 길 이름 만들기 있잖아요. 경리단길, 그리고 가로수길, 뭐 세로수길, 뭐 연남동이 연트럴 파크였나, 뭐 그런 식으로 불려졌던 것처럼 누군가가 여기를 이제 쌍리단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쌍리단길로 소개가 되고, 누구나도 그 해시태그를 달기 위해서,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또 다양한 지역에서 있는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이쪽으로 왔고, 또 마냥 낙후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동네 어르신분들, 뭐 중장년층 분들도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지는 문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커피나
뭐 디저트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을 조금 더 편하게 접하시면서 다양한 체험, 습득, 삶의 변화가 발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쌍리단길이 안착이 됐고 또 그렇게 아직도 계속 새로운 분들이 이곳으로 오시고 계속 발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처음 오고 나서 이점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오픈 초반. 정말 너무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사람이 없었고 제가 그 추운 겨울 12월 24일에 오픈을 했거든요. 정말 눈 많이 오고 추웠던 그 겨울 혼자 매장 안에 서서 4시간, 5시간 동안 사람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앉지도 않았어요. 계속 서서 이제 손님 오시는 것만 기다렸는데 정말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때가 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시대 이거는 모두 다 이곳뿐만 아닌 모든 분들 다 힘드신 것 같고 그리고 아쉬운 부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물론 이거는 힘들다, 어렵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쉬운 부분 첫 번째로는 여기는 골목 상권이다 보니까 상권이 매우 좀 좁아요. 삼청동이나 그런 큰 데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좁아요. 좁기 때문에 이 지역을 왔던 젊은 친구들, 다양한 분들, 타지에서 방문해 주신 분들이 여기에 있는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시간이 빨리 이 콘텐츠를 소비했다라는 건 그만큼 빨리 흥미를 잃게 된다는 거거든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사실 여기에 입점하는 각각의 대표들이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있는 대표들은 상권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생업이거든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이제 창업을 하시는, 저도 마찬가지고 운 좋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들의 그런 능력들이 합쳐지면서 쌍리단길로 발전되었지만 이제는 이 각각의 점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선은 이제 뛰어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극장도 없고 젊은 친구들이 즐겁게 놀고 먹고 어떠한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골목 상권이에요. 메인 대로변 상권이 아니고 골목 상권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도 느끼겠지만 점점 이 골목 상권 자체가 모습을 조금씩 잃어가고 변형되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이 넘치는 길, 골목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골목.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옛 모습이 있던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또 들어서고 이렇게 바뀌면서 점차 골목의 모습을 좀 잃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큰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 큰 빌딩들은 저는 높게 솟아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골목은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상권이거든요. 근데 정작 그 큰 대로변에 있는 빌딩들은 거의 옛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옛 모습을 지키면서 전주 한옥마을처럼 누구나 아무 때고 와서 걸어도 옛 정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골목을 점차 그 모습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워요. 골목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골목을 어떻게 꾸미고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골목을 찾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저는 훌륭한 문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추억도 문화가 될 수 있는 게 골목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지켜지면서 추억을 문화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좀 개발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추억할 수 있는 것들,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동네 형들과 뛰어놀던 시절 다양하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제가 이 쌍문동 커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운영했던 것들이 매우 소중하고 또 돌아가고 싶을 만큼 간절한 추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온 다른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운영자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맡기 때문에 평생 잊지 않을 추억이 되겠지만 여기를 오셨던 많은 소비자분들, 고객분들은 어느 순간 망각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매우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마음속에 담고 묻어진다는 의미인데 이 책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곳에 왔던 젊은 친구들, 우리의 단골 손님들 우연이든 필연이든 지금 책을 접했을 때 그때 거기 맞아, 쌍문동 커피, 쌍커 거기 많이 갔었는데 거기 사장님 살아 계실라나?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때 누구랑 거기서 만났었는데 그 여자는, 그 남자는 잘 살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웃고 또 옛날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추억에 빠지고 결국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무언가는 기록에 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위한 기록이 아닌 내가 아닌 이곳을 아는, 쌍커를 아는, 또 쌍커를 방문해 주신 매우 다양한 분들, 또 이곳에 살고 계셨던 지역분들, 그분들이 나중에 아주 달콤하게 추억하고 회상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남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집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도봉문화원에서 도봉 옛길을 중심으로 지역 생활, 문화, 관광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변해버렸죠. 이 골목들 모두가 옛 모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는 지금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이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이 도봉구 쌍리단길도 우리의 후손들이 나중에 충분히 보고 정말 이 옛길 문화, 옛날에 이랬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하나의 문화가 잡힐 수 있게 지금부터의 이 모습을 잘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지나간 거를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지금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이 쌍리단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정주들, 이 사람들과 함께 또 지금 여기에 아직도 계속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함께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들 자체를 하나의 문화화해서 앞으로 잘 기록을 남기면 먼 훗날 언젠가는 분명히 이게 너무 좋은 데이터로 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봉 사람들은 어디를 다녔을까? 이번에 출판하게 된 책입니다. 저는 거기에 집필에 참여를 했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쌍문동 커피를 많이 와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전혀 그런 거 원치 않고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먼 훗날 아주 좋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회가 되는 것, 그거 하나만 바랄 뿐입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